만남 테이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멋지죠? 아니, 이게 제가 사진만 찍다가 이렇게 인스타를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게 처음이거든요. 너무 떨려요, 지금. 며칠 동안 떨었는데. 저는 그 반평생 사진 찍기 좋아, 아직까지. 그리고 평생 걔랑 살아오면서 이제 싸움 좋아하고 같이 나눠볼까 해서 이제 마련했고요. 굳이 그냥 말고개 꼭 하고 싶더라고요. 말고개. 지금 이제 막 반려인 천만 시대라고 막 천만을 돌파했다 막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시는데 천만이지만 또 남은 비반려인들이 4천만이 넘게 있으니까 우리가 개들을 도시에서 살면서 키울 때 항상 지켜야 되는 매너들이 있는데 그래도 먼저 저희가 소수니까 저희들이 먼저 좀 매너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소개를 하자면 저는 눈 떠서부터 그냥 강아지랑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살았어요. 막내 동생의 막내들처럼 집에 2마리, 3마리가 항상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대 중반에 제가 어시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포토그래퍼들처럼 순순히 좀 바뀌어 있어요. 어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고 바로 데뷔를 해서 일을 했는데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뭐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근데 그때 김현성 실장님 지금 오보이 편집장이고 뭐 발행하시고 원맨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저의 선배 포토그래퍼 오빠가 오빠랑 오빠의 어머니가 유기견 유기묘들을 되게 많이 키우고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항상 개들이랑 같이 살고 맨날 뭐 개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랬어도 누가 개를 버리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뭐 저희 때는 제가 20대 때는 그때 90년대니까 인터넷도 없었고 제가 막 뉴스를 막 보고 신문을 읽고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다가 좀 천방지축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한성희 오빠가 저한테 아루라는 강아지를 너 키울래? 그냥 8개월 된 보호소에 있는데 너 되게 귀엽게 생겨서 네가 키울래? 이래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누가 너 개 키울래? 이러고 내가 키울게 이거를 항상 했어가지고 말을 찾는데 얘가 없어요. 엄청 귀엽고 저희 가족들이 저희는 다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귀엽고 뭐 지금 우리 여기 오빠 하는 것처럼 손 엎드려 빵야 하면 빵야도 하고 다 하고 너무 똑똑했는데 단 한 가지 뒷발이나 엉덩이 쪽으로만 스치면은 저희를 물었어요. 근데 진짜 무는 장도가 그냥 이게 아니라 막 물고 흔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막 손발에 상처가 남을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걸 보고 이게 개들 상처를 받고 버려지면서 왜냐면 말을 못하는 애들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시는 날까지 그 숙제를 저희가 풀지 못하고 엄마 아빠 제 동생들 저까지 다 물렸지만 그냥 저희랑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유기동물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또 철없이 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의 개. 왜 우리가 개를 좋아하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막 꿈꾸는 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잭러셀 테리어가 꼭 키우고 싶다든지 골든 리트리버를 꼭 키우고 싶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제 친구가 그때 개를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잭러셀 테리어가 한국에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잭러셀 테리어를 이제 보러 충청도 어딘가를 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런 범식장 같은 데를 그러니까 불법이네 그런 거 나쁘다 이런 인식도 뭐 그런 것도 없었을 시절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그 분이 범식장으로 저희를 안내한 거예요. 가서 고르시라고. 근데 집 뒤에 비닐하우스 같은데 긴 비닐하우스를 딱 들어갔는데 막 냄새며 그 애들 상태를 보고 진짜 이게 뭐지?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러고
제가 실제 번식장을 목격을 하고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번식장에서 뭐 자라는 것과 또 우리가 돈을 주고 개를 사는 거는 약간의 번식장에 지지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애들을 입양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 길게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라는 희한하게 개를 비하는 분이 많잖아요. 저 욕쟁이거든요. 제가 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 희한하게 뭐 개는 이런 거 여기 시원시원하게 하고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뭐 개처럼 살아남아라 개 같은 인생이라고 막 그런 욕이 많은 비하어가 많은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뭐 저도 살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기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듯이. 근데 참 이 세상 비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개들을 비하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개들은 비열함과는 거리가 멀고 너무 충성스럽고 우리한테 정말 사랑, 주인이 어떤 짓을 해도 배신할 줄 모르고 다들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라 너무 잘들 아시겠지만 정말 바보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혼자 두고 다녀도 어디다 갖다 맡겨놔도 오매불망 자기 주인이 온 우주가 되는 애들이니까 우리나라 같이 힘든 역사를 가지는 나라라 유난히 개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적인 발언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개자 들어가는 욕은 애지간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버릇이 돼가지고 가끔 나오겠다. 이제 제가 애들 훈련을 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6월달에 훈련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또 별거 아니더라고요. 되게 별거 아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게 훈련을 되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타입이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개들이랑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막 훈련사님들이 얘기하는 뭐 카밍 시그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들의 행동을 보면서 분석하는 뭐 그런 거 보니까 저는 저절로 익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첫째이다 보니까 개들 훈련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배변 훈련, 뭐 앉아 기다려, 뭐 손, 뭐 이런 거 시키고 뭐 사람들하고 잘 지내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레이트 피레니즈라고 김구름 씨라고 제 이제 셋째 딸 제가 집에서 독립하고 부모님한테서 독립해서 처음으로 제 개들을 이제 따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첫째가 바니, 둘째 춘이, 그 다음에 셋째가 우리 김구름 여사님이 한창 때 56kg까지 몸무게가 나갔던 초대형견. 근데 그 아이가 이제 CF 촬영장에서 쬐끄만 강아지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 CF 팀에서 강아지를 소품으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촬영을 끝내고 오갈 데 없이 애가 이제 방치돼 있으니까 그 촬영장에 있던 스타일리스트 동생이 데리고 온 거예요. 저한테 입양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데리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때는 한 13년 전이니까 엄청 바빴을 때였어요. 출장도 되게 많고 되게 바빴는데 하필 그때 제가 출장 갔다 오니까 애가 5개월인데 진돗개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구름이를 이제 제가 뭐 또 보낼 기회도 있었지만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보내고 제가 키우게 됐는데 얘가 이제 뭐 제가 좀 그때 공부도 좀 하고 대형견 근데 저 생각에는 뭐 대형견이 뭐 다르겠어 내가 키우던 애들이랑 어차피 걔는 걔지 똑같은 애들이지 이렇게 생각했고 근데 그 크는 과정도 애가 뭐 그렇게 다른 게 없었어요. 겁도 많았고 맹해가지고 막 움직임도 둔하고 언니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딱 이제 성견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한 5, 6개월 때 사춘기를 겪거든요. 걔들도. 그 다음에 이제 성견될 때까지가 이런 아이들이 2년, 이제 대형견들은 3년 정도가 되는데 보통 1, 2년 때 한 번 또 성장기를 겪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완전히 성견이 됐을 때 한 번 더 자기 성격이 딱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금도 진짜 정확하게 그 상대방 강아지 견주님 얼굴이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저는 직진으로 가고 있고 그분은 이 언덕에서 이렇게 툭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왼손에는 바니추니를 잡고 오른손에 이제 구름이가 크니까 구름이를 잡고 겨울에 패딩을 입고 산책길로 가고 있는데 그 개랑 외국분이었거든요. 외국 여자분이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가 걔한테 확 달려드는데 정말 이렇게 땡겨볼 새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두 바퀴 반 팍 굴러가지고 슬라이딩을 한 거. 진짜 힘이 아예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구름이가. 그래가지고 그 외국분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갑자기 큰 개가 달려드니까.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나 누워서 막 쏘리 막 I'm 쏘리 막 이거 하고 패딩 찢어져서 막 오리털 날리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만 해도 그냥 구름이가 놀래서 그랬을 거라서. 왜냐면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니까. 근데 아니 걔한테. 그러니까 뭐 사람하고 뭐 어린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뭐 예를 들면 되게 특이했던 게 자기가 만약에 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주 봤어. 그런 사람이 강아지를 데려오면 그냥 납기.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강아지 데려와. 그러면 일단 가서 일단 기선제압을 해. 그러니까 이게 무는 거는 아니었는데 가서 왁 하면서 하면 이 개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너무 크니까 그냥 개를 보고 구름이를 보고 기절 초풍을 하고 사람도 너무 소리를 지르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훈련사 3분 정도 만났어요. 그래서 구름이의 별명이 많은데 처음에는 소품이라고 불렀고 이름 지어주기 전까지 소품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돈다발이라고 제가 항상 불렀거든요. 하도 돈을 많이 쓰게 해가지고 스튜디오에 이렇게 놀러 오는 애들도 입에다가 앙 하고 빼. 그러면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려 그러니까 막 바로 동물병원 일단 우리 개가 아니니까 동물병원 일단 데려가서 괜찮은지 확인시키고 막 이런저런 돈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호텔비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훈련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났던 분들은 예전 훈련법, 그러니까 초크 체인 써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애들을 약간의 고통을 주면서 강압적인 훈련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 개들이 이렇게 우습게 생겼죠. 얼마나 웃기게 생겼지만 저것들 다 늑대 후손이랍니다. DNA가 99.8%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훈련 방식은 서열을 정해야 된다. 뭐 밥을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를 밥을 준다. 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개가 자기 눈을 피할 때까지 계속 눈을 보라. 뭐 이런 훈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크 체인으로 목을 탁 쳐서 고통을 주면은 애가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다가 뭐 안 한다. 옆구리 급소가 있거든요, 개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급할 때는 거기 팍 쳐라, 이 발뒤꿈치 하라, 막 이런 거였어. 근데 뭐 전혀 효과 없었고 그 다음에 훈련사님은 이제 클리커 훈련하셨던 분인데 그 파블로의 개처럼 클릭하고 좋은 기억으로 간식만 시컷 먹고 아무 소용 없었어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저보다 그때 제가 30대 한 중후반 됐었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훈련사님들이었는데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거 안 되니까 얘가 훈련이 안 되니까 뭐 네 다리를 잡아서 패대기를 친 다음에 내가 너보다 위야 막 이런 걸 보여주거나 뭐 간식도 줘봤다가 뭐 갑자기 구름이가 다른 개를 뭐 공격하기 직전에 공기총을 막 빵 쏴가지고 놀래켜준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보고 도저히 못 참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고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훈련을 중간에 중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법은 제가 혼자 공부를 독학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그때 뭐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동물 심리학이나 행동 뭐 교정에 관련된 서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 닥치는 대로 책을 사가지고 막 독파를 막 하고 막 출장 가면은 막 책을 이만큼씩 가져가서 그걸 다 보고 오고 막 체크도 다 하고 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몰랐던 사실은 구름이는 독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훈련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양 지키고 피레네 산맥에서 구조견을 하는 애인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뭐 보더콜리 같은 애들이 양 지킬 때는 막 팀을 짜가지고 하고 뭐 허스키도 팀을 짜가지고 막 썰매를 끌고 하는데 얘는 유일하게 혼자 다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백 훈련도 안 되고 훈련이 잘 안 되는 종으로 유명했던 애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무지랭이처럼 키우다가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래도 뭐 잘 살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제가 좀 여유가 많고 시간이 있었으면 좀 훈련을 해봤을 텐데, 이미 이제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아프셨어요. 뒷다리도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좀 시름시름 꿀렁꿀렁 있다가 갔지. 그렇게 돼서 제가 이게 훈련사 공부를 좀 빡세게 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뭐 제 개들 뿐이 아니고 뭐 인보도 하고 또 제가 데리고 있다 뭐 입양도 많이 보냈고 막 이에 저에 막 만나보면서 쌓인 경험이 그래도 도움이 됐는지 이 책을 쫙 읽어보니까 아 이거는 됐고 이건 맞고 이건 됐고 이건 맞고 이런 분별력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고수하는 방식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절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고 훈련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좀 좋아하는 그 훈련사님이 패트리시아 맥코넬이라는 분인데 미국 분이시고, 그분이 내신 책은 거의 2000년대 초반 책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계속 그 서열 막 우위를 가리는 서열 방식의 훈련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자기 책을 내신 분인데, 저는 그 당시에 이분의 훈련법에 전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근데 단점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확 치고 막 애를 막 폭력을 조금 가하면 사실 빨리 말을 듣고 교정이 되긴 하는데 금방 그 환경이 아닐 때 다시 금방 돌아오거든요. 훈련이 사실 제대로 되느냐. 근데 이분의 훈련법을 제가 이제 우리 이분 가신 다음으로도 제가 지금 8마리를 키우고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제가 터득한 훈련 방식으로 애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되게 사회성 좋게 잘들 지내고 있어요. 물론 뭐 엎드려 뭐 이런 잔재주는 좀 제가 그것까지 가르칠 여력이 안 돼가지고 아직 못 가르치고 있지만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뭐 집에서 자기 보호자랑 내 반려견과의 관계, 기본적인 관계, 부르면 쳐다봐야 되고 이름도 알아들어야 되고 뭐 앉아 기다려 정도는 집에서 해야지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배변 훈련 이런 거는 너무 기본이니까 혹시도 뭐 시키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질문 받고, 일단 그거는 빼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덕목 5가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 사람을 절대로 위협하거나 물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어린이들은 혹시나 굉장히 우리 개들 진짜 순하고 사람 절대 안 물어요 이러는데, 어린이들은 항상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린이들은 개들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을 너무 몰라. 막 뛰어오거든요. 와 개다 이러면서 와 하면 사람도 놀랄 지경이잖아요. 갑자기 모르는 낯선 사람의 얼굴 갑자기 들이대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하고 인사시킬 때는 항상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다른 개들한테 위협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요거 부분도 사실은 100%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들은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얘처럼 귀가 내려온 애가 있고 얘네들처럼 귀가 서 있는 애도 있고 뭐 꼬리를 자르는 애들도 있고 귀를 잘라는 애들도 있고 입이 막 짧은 애도 있고 다리 짧은 애도 있고 생김이 너무 각기 다양해가지고 인사하는 사인이 달라. 그래서 너무 순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개를 보면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인사할 때도 꼭 우리 개 안 물어요 이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인사도 조심스럽게 시키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 컴백 훈련.
그러니까 부르면 일단 즉시 와야 되는 거.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훈련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제 또 뭐 질문하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애들이 막 동공이 풀려가지고 막 안다고 막 하면서 막 이건 산책을 하는 거지 고문을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거는 산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서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뭐 조그만 애들은 괜찮고 또 아기 때는 괜찮은데 이 정도의 대형견 애들이 그러면 이건 거의 지옥이 되고 데리고 나가지도 못해. 새벽에 가야 돼, 사람 없을 때. 그래서 산책 훈련도 처음에 입양했을 때 이 산책은 너랑 나랑 같이 함께 즐기고 있는 거다라는 인식을 꼭 알려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에 사니까 우리 이 주거 형태가 우리 서울은 특히나 분리불안. 그리고 뭐 주거 형태를 떠나서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분리불안에 대해서도 훈련을 하고 이 5가지면 제가 생각할 때 뭐 대회 나갈 거 아니면 막 등 위로 프리스비 하고 막 점프하고 막 들어가 막 이런 거 꼭 하는 거 아니면 이 정도 5가지면은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또 이제 주절주절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니까 벌써 몇 분을 떠들었는지. 개들을 이제 여기 다 개들을 키우시니까 아시겠지만 개들은 진짜 주인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강아지 때 이제 지금 4개월 정도 되는 그런 천둥 벌거숭이 같은 시절이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밥 언제 주는지 예뻐하는 건지 혼내는 건지 되게 진짜 부담스러울 정도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자는 거 자다가도 보잖아. 굉장히 근데 이게 바로 개들이 늑대 후손인데 늑대랑 다르게 진화된 점이래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들은 인간의 감정을 읽고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그 센스가 발달이 됐대요. 우리랑 뭐 어떤 사람 학자들은 뭐 10,000년 됐다, 어떤 학자들은 30,000년 됐다 이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이 무리 생활을 하는 개들이 개가 아닌 사람의 무리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굉장히 특화돼 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이거 후각이 사람의 10만 배. 그래서 이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마약 탐지견도 하고 뭐 구조견도 되고 또 시각장애인들 안내견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또 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냄새로 후각으로 사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인지 뭔지 그런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대. 그 냄새를 맡고 주인이 스트레스 상태인지 그리고 또 행복한지 옥시토신 이게 근데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그 남녀 간에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강아지랑 사람이랑 서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람이 그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는데 얘네들도 똑같이 그 호르몬이 분비가 어떤 부위 내 어떤 부위라고 나서 어디라고 정확하게 안 알려서 과학자분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공감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 중에 또 한 파트다. 그래서 이 애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관찰하고 냄새로 스트레스, 긴장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왜 뭐 경험들 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영화나 드라마보다 갑자기 막 슬픈 울어라 최루 장면이 나오면 갑자기 막 울게 돼. 뭐가 막 슬퍼서가 아니라 왜 눈물이 갑자기 나서 막 울게 되면 되게 막 놀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엄마가 왜 울지? 막 와서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얼굴도 핥아봤다가 막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막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들이 사람의 감정에 굉장히 동요를 많이 해요. 상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주인 닮는다고 개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상태를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훈련사들은 계속 반복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주인이 침착해야지 강아지들을 훈련할 수 있다. 근데 주인이 침착하지 않은 상태로 걔를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이 희한하게 말 안 듣던 애들도 훈련사들이 줄을 딱 잡으면 왠지 앉지도 않던 게 갑자기 앉아가지고 눈치를 싹 본다고. 그게 바로 이 줄을 잡은 사람의 그 심리나 냄새로 딱 자기가 후각으로 이 사람은 내가 까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훈련사분들이 갔을 때 너무 말 안 들어서 훈련사 불렀더니 그 앞에서는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야. 뭐 그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훈련사를 만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훈련사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보호자다. 개가 아니고 보호자다. 그거를 꼭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임보를 하다가 애들을 입양을 보내거나 하면은 제가 직접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의 환경이 어떤지를 보고 뭐 통화만 하거나 뭐 이제 인스타로만 알던 분들은 그래서 가서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잘 모르시는 거는 좀 알려도 드리고 이게 뭐 배변 장소는 어디가 좀 이 집 안에서 위치가 좋을지 물 먹는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이런 거는 대충 좀 해주고 뭐 동네 산책도 같이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드리고 오는데 이제 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훈련법을 알려주면 못해. 보호자들이 못해. 그래서 이게 애들이 계속 나빠지더라고요, 상태가. 그래서 그거 보면 엄청 속상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얘들이 잘못하는 게 아닌데 계속 문제 있는 애가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그러면 주인 마음을 잘 아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문제 행동이 생기냐? 이거 왜 이렇게 난리냐 지금? 이모가 열심히 떠들을 왜냐? 그리고 이것들 나름 자기들은 늑대 후손이어가지고 절대 또 이제 자기들이 버리지 못하는 본능이 하나 남아 있는 게 바로 무리를 지키는 습성. 그러니까 집 지키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뭐 엄마가 불안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네들처럼 둘이 같이 항상 다닌다든지 이러면 예민한 애를 조금 덜 예민한 애가 지켜요. 예를 들면 작은 애가 겁이 많으면 이 큰 애가 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 본능적으로 지가 무리를 지키려고 해가지고 엄마가 있는데도 자기 보호자가 있는데도 이 조그만 것이 동생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안 하려면 보호자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킬 테니까 너 쉬어. 이렇게 좀 자신감 내 엄마, 아빠 있으면 나는 내가 꼭 나대지 않아도 된다. 내 리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신감 있고 이 캄한 주인을 만나는 반려견들은 굉장히 개들도 자신감에 차 있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 발단. 우리 개들한테 우리가 하는 말투 있잖아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하는데 모성어라고 한대요. 모성어. 엄마가 아기한테 할 때 하는 말투 있잖아요. 제가 말투 무섭단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사람들한테. 일할 때 말투 얼굴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그런지 막 무섭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왜 나한테 무섭다 그러지? 이러다가 어쩌다가 촬영할 때 녹음돼 있는 목소리 제 말투를 들으면 무슨 싸우는 사람 같이 말투가 너무 싸나. 근데 또 이제 개들하고 얘기할 때 갑자기 다른 자아가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니 이런 말투 있잖아요. 그랬어? 뭘 그랬지? 맨날 강아지들만 그랬죠? 그랬죠? 뭘 그랬다는 거야? 그랬죠? 이런 말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성어를 계속 연발해서 사용하다가 보면 이게 칭찬인지 화를 내는 건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얘가 지금 내 안경테를 물어 뜯으려고 그랬어. 얘는
제가 이제 강아지를 시연할 수 없어서 제가 변태같이 나이 50에 인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 안경테를 씹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정확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엄마가 그 안경테 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진짜 그럼 엄마 너무 속상해! 우리 막 이 말투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이걸 씹으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그리고 약간 막 처음에 안 돼! 이랬다가 애가 약간 조금만 이러면 아유 귀여워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고 금방 얘가 뭘 잘못했는지 네 인형 아니거든 이거 내게 얘기거든. 그렇게 우리가 버릇을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분리불안의 시초도 바로 모성애 때문에 애들이 이제 집에다 놓고 나갈 때 그냥 가면 되는데 막 시동을 걸어 애들한테. 엄마 없어도 잘 있을 수 있지? 잘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 거야 엄마. 가서 돈 벌고 올 거고 1시간이면 와. 엄마 금방 올 거니까 얌전히 자고 있어 막 이러면 애들이 벌써 엄마 행동만 봐도 이게 외출인지 자기랑 산책인지를 다 아는데 외출 복장을 하고 막 애들한테 계속 사인을 주는 거야. 이제 나 나갈 거니까 너 혼자 된다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집에 왔을 때도 막 반기는 애들 갖다가 막 부추겨 계속. 그랬어 엄마 기다렸어. 그래 엄마 보고 싶었어 막 이러면 애들이 막 하던 흥분을 멈추지 못하고 막 계속 하이퍼가 되는 거야. 어디서 흥분을 해야 되고 어디서 진정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 애들이 구분을 못하게 우리가 너무 애들을 사랑하다가 벌어지는 실수, 제일 큰 실수, 모성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오늘 만남을 조금 자신감 있게 제가 주최를 한 이유는 애들의 이 사회성과 성격 향상이 되는 그 주기가 생후 4주에서 12주. 그러니까 막 어미 젖을 떼고 나면은 그때부터 형제들하고 어미한테 배우는 훈육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저 어릴 땐 중성화 수술 뭐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라 이놈의 기집애들이 어디 가서 그랬는지 임신을 해가지고 막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래서 새끼 낳아서 뭐 아이들 젖 먹이고 뭐 그리고 새끼 낳아서 날 때 자기가 혼자 낳지 못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밤에 도와달라고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끼 낳는 것도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보면 아기들이 한 4주 되면 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쬐끄맣게. 그럼 이제 젖을 못 물게 해요. 어미들이. 그리고 4주가 넘도록 애들이 막 오줌똥 이 뭐라 그러지? 갓난 애기들처럼 근육 조절이 안 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똥오줌을 계속 싸거든요. 그러면 그 시도 때도 없이 싸는 똥오줌을 일일이 다 핥아서 어미가 다 먹어요. 왜냐면 그 냄새가 적도 없는데 굳이 알았어. 쟤 안녕. 미안해. 어디까지 얘기했지? 야, 쟤나. 어미가 막 핥아주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이랑 막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약하게 태어나는 애도 있고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는 애가 있어가지고 같이 태어났어도 사이즈가 막 2배씩 차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큰 애가 막 쬐그만 애를 막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한다거나 어미랑 놀다가 이게 멈춰지질 않고 막 흥분이 막 끝이 없이 막 계속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애기같이. 그러면 또 엄마가 아주 무섭게 혼도 많이 내고 발로 팍 눌러버린다든지 악 하면서 약간 목을 살짝 물어가지고 탁 쳐버린다든지 그런 훈육 과정이 있는데 이제 보통 분양 지금은 펫샵이 아직도 있나? 있어요? 펫샵으로 오는 애들은 3주 정도가 안 됐을 때 데리고 와요. 왜냐면 펫샵에서 지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입양될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커져버리면 입양이 안 되니까 제일 작을 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한 달 정도를 기간을 두고 이제 판매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젖만 뗀 애가 와가지고 유리장 안에서 갇혀 있는 거야. 거기다 불도 24시간 켜져 있고. 근데 사실 걔들은 잠도 강아지 때는 정말 잠도 많이 자고 자주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 개는 지저분하고 고양이는 깔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배변을 굉장히 잘 가리는데 사실 개들도 자기 자는 자리에다가 배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막 입양한 애들이 막 배변을 아무 데나 막 자는 자리고 뭐 이불이고 막 하는 게 그게 사회화돼야 되는 시기에 갑자기 뚝 떨어뜨려가지고 요만한 케이지에다 애를 넣어놓고 그 안에서 오줌도 싸고 밥도 먹게 하니까 애들이 뭐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오줌을 싸야 되는지. 그리고 막 낯선 사람은 계속 두들기고 보고 있지. 안아봐도 돼요. 이렇게 안아보지. 이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오는 애들보다 훨씬 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채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유순한 애들은 데려가서 주인이 잘 키우면 그대로 잘 따라가기도 하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개들을 만나봤는데 성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모견, 자견이 같은 동배인 아이들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배변도 못 가리고 뭔가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고 이런 거는 펫샵에서 오는 애들이 조금 더 심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인보에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임시보호를 하는 거는 그냥 개를 맡아주는 거는 아니에요. 이 개들이 보호소에서 얘 정도는 입양을 갈 수 있겠다고 판단들을 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물고 막 엄청 막 손도 못 대게 하는 애들을 데려가세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입양 절차 굉장히 까다롭고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많이 까다로워요. 왜냐면 한 번씩들인지 두 번인지 말 못하니까 파양을 겪은 애들이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그 펫샵 가서 돈 주고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거하고는 아예 경우가 달라요. 호구조사 다 하고 이 환경조사도 다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또 뭐 유기견이니까 데려간다 그러면 고마워할 줄 알고 갔다가 약간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한 번씩 버려진 애들이라 또 다시 파양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 보호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달콩이 같이 너무 성격이 좋고 이게 입양 가면 잘 살 것 같은데 조금의 사회성이 조금 결여돼 있다. 뭔가 이런 뭐 산책을 한다든지 가정집에서 배변 훈련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애들을 이제 임시 보호자를 찾아서 임시 보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임시 보호자가 얘네들이 와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훈련을 기본적으로 시켜놓은 상태에서 입양을 보내기 때문에 임시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들을 입양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4개월짜리 보더콜리 키우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저희 개들은 대부분 강아지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보살피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힘든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바쁘신 분들이나 되게 뭔가 이렇게 강아지를 처음에 데려오면 한 일주일? 아니 최소 한 3, 4일은 24시간 개를 쫙 돌봐줘야 되고 관찰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데 데려다 놓고 뭐 이렇게 바리케이트 같은 거를 쳐놓고 애들을 거기다 놔두고 뭐 볼일을 보고 왔어. 근데 오줌을 못 가려. 왜 찡찡거리지? 막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 애기 퍼피들을 데려가실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키우시는 걸 꼭 권유드리고요. 네, 그냥 무조건 애기 때부터 키운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기 때 잘못 버릇이 들면 정말 그 영원히 우리 여기 김여사처럼 고생들 하시는 제가 꼬박 12년을 김구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이거 아기 때부터 키웠거든요, 제가. 근데 그래서 뭔가 오늘 이 만남에서 뭐 유기견 또 아닌 유기견이 아닌 아기 때부터 샵에서 아니면 가정 분양을 해서 데리고 왔던 애들이건 사실은 좀 선입견이다. 잘 키울 수 있고 되게 또 만약에 강아지 여기 잘 다루시고 조금 자신 있는 분이 계시면은 또 임시보라는 봉사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한테 막 임시보호하면 막 댓글로 막 언니 진짜 대단하세요. 막 시장님 정말 존경해요. 막 엄청 댓글 다시는데 사실 제가 인보자로서 되게 적합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8마리 개를 키우는 게 인보를 하다가 못 보내.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자꾸 못 보내가지고 사실 구조자 애들이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냐면 보내기만 하면 자기가 키운다 그러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뭐 이게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감정이 구질구질해가지고 이게 국내 입양을 보낼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직접 가볼 수도 있고 뭐 매번 그분을 귀찮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환경도 볼 수 있고 전화 통화에서 말투라도 들을 수 있고 뭔가 좀 안정감이 생기는데 해외로 보내는 거는 정말 너무 막 옛날 엄마 찾아 산말리 막 그런 영화 혼자 찍고 막 공항에서 정말 난리를 치게 돼가지고 그 구조자 애들도 저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매번 보내기 전에 야 얘 진짜 보내야겠네.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진짜 키울 수 있다고 매번 걔를 8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좀 진상 중에 진상 인보자거든요. 근데 너무 존경받는 것 때문에 정말 그 구조자 애들이 얼마나 저를 속으로 비웃을까 생각하면은 막 일일이 대댓글로 좀 댓글 지우라고 이럴 수도 없고 하긴 하는데 얼마나 인보자가 없으면 제가 제일 언니거든요 구조자 애들 중에. 근데 이 어려운 언니한테 걔를 보내는지 보면은 참 인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보하기 전에 항상 건강 검진도 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동물병원 많이 가는데 제가 다니는 동물병원이 이제 선생님 오랫동안 저랑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신 분인데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도 저 같은 분이 많이 계세요. 캣맘 뭐 이렇게 조그만한 유기견들 많이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보면 얘 뭐냐 막 서로 얘기를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 임시보호하는 애야. 이제 다음 달에 캐나다 가요. 이러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난 못 보내. 너무 우리처럼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임시보호를 더 못해. 왜냐면 정들면 못 보내니까 나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같이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임시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캐나다에 하나 보냈는데 좀 잠깐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매번 얘는 나랑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운명적인 운명을 꼭 느껴가지고 보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번에 좀 당분간 쉬어야지 이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쉬려고 했는데 마침 강아지 많이 키우시는 이제 어머님이 나는 못한다고 어떻게 데리고 있다 그걸 보내 이러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 하나 아픈 것 때문에 이거 진짜 생명 하나 가서 제대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내 마음 찢어져 발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할 때까지 하자 이런 마음을 했는데 또 시작이죠.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인보하는 분들한테서 입양을 할 때는 정말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보하면서 참 되게 크게 깨닫고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굉장히 인보할 때 애들을 유심히 잘 살펴줘야 된다는 거를 느꼈는데 저한테 보도콜리 믹스 남매가 2마리가 왔었어요. 그리고 이 여동생이 입양이 확정이 됐고 남동생은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애를 제가 훈련사 된 기념으로 저랑 함께 훈련을 이렇게 지금처럼 할 때 훈련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보여드릴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은 제 주니어를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입양 가기 한 3주 전에 애가 다리가 갑자기 그 아이 이름이 콜인데 콜이가 갑자기 다리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걔네들이 그때가 10개월 대형견인데 10개월 정도 때 이게 성장판이 확 열리면서 한 번씩 크게 자라면서 애들이 약간 관절이 무리가 올 때가 있어요. 큰 개들은. 그래서 그런 성장 통이려니 했는데 조금 가야 될 날이 밭인데 이게 너무 쩔뚝쩔뚝해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성장통 쪽에서 아기 때 부러졌다가 다시 붙어있는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멀쩡하게 다니다가
어떤 순간에 딱 성장이 빵 되면서 여기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약간의 구루병 증세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부러진 것 때문에 꼭 틀어졌다고 하기보다는 애 자체가 이렇게 왜 걔들 보면 약간 이렇게 팔자 걸음 걷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넘어서서 약간 걔는 이렇게 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팔자다리 발바닥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발등으로 이렇게 걷게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급속도로 갑자기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1개월에서 넘어가는 사이니까 약간 이제 확 성장기에 이게 다리가 양쪽이 다 틀어져요. 왜냐면 이쪽이 딛지 못하니까 여기로 이렇게 디더버릇하면서 양쪽 다리가 다 틀어졌어요. 입양이 무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입양을 가야 되는 자리로 내가 이제 주니어를 키우려고 하는 걔가 갑자기 오빠가 대신 갔어요. 근데 이 코리가 이름이 산이랑 코리였는데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도콜리를 왜 훈련사들이 꼭 데리고 다니는지 이렇게 영리한가? 이럴 정도로 영리했는데 산이는 바로 저한테 제가 첫 번째 인보자였고 코리는 인보하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제주도에 있던 집인데 아이가 네 명인 집에서 인보를 했어. 엄마, 아빠, 아이 어린이 4명. 근데 산책을 시키면은 어린이집 앞에서 자꾸 두리번거리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애들 지나가면 자꾸 이렇게 다가가는데 이렇게 덤비는 건 아니고 자꾸 다가가는데 보통 서울에서 큰 개를 데려다닐 때 애들하고 마주칠 때가 제일 곤란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애들하고는 피하려고 저는 이렇게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데려다녔는데 갑자기 얘 애기들 있는 집에서 왔다 그랬지?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애들이 그리운 건가? 근데 걔들은 보통 이렇게 어린이랑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애들은 너무 이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강약 조절이 안 돼서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코리의 기억에는 그 가족들이 너무 자기한테는 그리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지나가길래 우리 애가 너한테 인사 좀 해도 돼? 너 강아지 안 무서워? 이러고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이러는 한 9살 정도 된 여자 어린이가 그래가지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갖다 댔더니 이러는데 그 막 표정이랑 귀 모양이랑이 너무 반갑고 막 얘가 그려가지고 하는 거 저기요. 괜찮아요. 코리는 다행히 해외 입양이 불발됐는데 그 제주도 집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걔를 잘 몰라서 계속 애들한테 가까이 못 가게만 했다면 코린의 첫 번째 인보 집에서 코리를 다시 데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되게 좀 코리한테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제가 인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번에 좀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었죠? 왠지 강아지들 에피소드 같은 거는 캠핑을 가야 돼. 같이 캠프를 쳐야 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모두 이제 운동량이 좀 적으신 분들, 이 활동량이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노견을 좀 키우셔도 되고, 또 장애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애견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불쌍하단 말을 많이 하는데, 걔들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리가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한다거나 사람처럼 난 다리가 없어. 난 다리가 없잖아. 막 이러지 않아요. 되게 밝고 명랑해요. 근데 다리가 없는 채로 잘 자기가 적응해서 살아가고 귀가 좀 잘렸어도 창피해 막 이러지 않아요. 귀 가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건강한 애들 많으니까 그런 조금 운동량이 좀 덜한 애들을 키우시면서 봉사할 겸 또 자기 키우면 사실 개를 키워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얘네들이 우리를 키우는 건지 우리가 얘네들 키우는 건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한테 위로가 많이 되고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 한떨기 꽃처럼 여기다 오줌 싸고 응? 그런 아이들이니까 잘들 또 잘 질문 이제 제 얘기는 그만 떠들고 지루하셨죠?
여기 지금 분리불안 분명 둘 찡찡이. 찡찡이 얘도 좀 엄마 뭐 특별히 크게 문제가 있지만 분리불안은 진짜 너무 고전적이에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한테 간다, 내가 어디 나간다는 사인을 주면 안 돼. 뭐, 야, 산책 가자. 막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산책 가자 이러면 막 난리 브루스가 나. 특히 대형견들. 브루스 치면 막 넘어지고 막, 내가 보호자가 넘어질 때 되게 많아요. 저 되게 많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 산책 가자. 뭐, 밥 먹자.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 개들한테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훈련사님들을 보면은 말을 많이 안 해. 근데 저도 훈련사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저도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걔들한테 되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사실은 이름을 부르면은 컴백 훈련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 뭐 달콩아 하면 딱 도르륵 와야 되는 거. 그러면 컴백 훈련 따로 안 시켜야 되는데 달콩아 넌 너무 귀여운 거 알지? 막 이런 거 하루 종일 하잖아. 달콩이 TV 봤어? 지금 TV 보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니까 애들이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너무 많이 부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인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거 휘바람 하실 수 있으시면 하거나 이리 와! 이 말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컴백하면 간식. 그 다음에 이제 분리불안은 진짜 고전적인 거지. 절대로 내가 산책을 간다거나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거나 외출을 한다거나 할 때도 눈을 안 마주쳐야 돼요. 사실은 걔들이랑 훈련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눈을 안 마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 진짜 엄마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너 진짜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눈을 계속 쳐다보고 사람한테 하듯이. 그러면 잘 몰라. 근데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엄마만 뭐 하나 계속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눈을 딱 여기 요즘 잠깐 치워야 되고 찌린내가 많이 들려. 이게 만약에 내가 뭔가 얘가 나쁜 짓을 했어. 원치 않은 짓을 했어. 그럴 때 외면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쇼크가 굉장하답니다. 얘네들한테는. 처음엔 잘 몰라. 자기 외면하는 거라고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사랑만 주는 엄마니까 외면해도 계속 와서 여기 와서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보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하도 8마리니까 어디를 이렇게 해도 보이고 저렇게 해도 보이면 이렇게 하고 한 10분 정도 계속 있어요. 이러고 화났다, 나 화났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애들하고 눈을 좀 계속 아이 컨택을 안 할 때는 내가 너 지금 하는 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불안 나갈 때 쳐다보지 않고 사인을 주지 않는다. 막 엄마 갔다 올게 얌전히 있어 막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하는데 5분 그 항상 하는 방법 있죠. 문 닫고 나가서 5분 빨빨빨 짖어. 그러면 들어와 다시 집으로 들어가. 그 대신 엄마 왔잖아 5분 만에 온다고 했지? 이러면 안 돼. 그냥 아주 무심하게 막 날 보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들어가서 자기 볼일을 봐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는다든지 뭐 얼굴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또 눈을 마주치지 않고 또 나가. 그리고 10분.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또 눈을 보면 안 되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나가. 근데 조용하다. 그러면 이제 훈련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훈련 방식은 진짜 고도의 인내심이 필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걔들이 어떤 애들은 신기하게 한 서너 번 했는데 금방 눈치를 채고 딱 훈련이 되는 애들이 있고 엄마를 잘 알고 있는 애들. 내가 난리치면 얘는 언젠가는 포기하게 돼 있다. 이거를 잘 파악하고 있거든 걔들은. 그래서 난리를 끝까지 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를 이겨야 돼. 그 싸움에서 꼭 보호자가 그 싸움을 이겨야지 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흔하게 하는 거, 줄 땡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훈련사님들이 하는 방식은 전 잘 모르겠고 제가 하는 방식은 땡? 죄송해요. 저기 은혜 인형 아니거든? 만약에 땡겨.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방법이야. 이렇게 돌려서 다른 뒤로 가버려.
얘가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같잖아요. 산책 가는 길이. 안녕. 엉덩이부터 인사할래? 항상 같은데 이제 같으니까 지가 알아서 막 그러면 푹 잡아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서 뭐 그런 방법이 아기 때는 잘 통하고요. 이제 다 컸어.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도 저쪽으로 여기로 돌아? 그럼 일로 튄다. 저기로 돌아? 그럼 저기로 뛴다. 이런다고 계속. 그러면 기다려야 돼. 그냥 서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막 땡기다가 약간 무안해가지고 뭐야 이러고 돌아보고 약간 둘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지가 약간 뒤로 약간 한 번 움직여서 엄마를 본다거나 그럼 그때 다시 한 거를 또 땡겨 그럼 다시 그거를 1000번 만번 그러면 무슨 효과가 땡기지 않는 거예요. 먼저 땡기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땡겨 줄을 땡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행 속도 맞춰먹기 그런 훈련이 있던데 훈련사님들이 얘기하시는 내가 만약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줄이 당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 보행 속도, 이 속도 여기에 맞춰서 걸어라 이건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냥 줄을 좀 짧게 하고 얘가 먼저 조금 앞으로 가도 이게 빵 하고 당겨지지만 않으면 저는 그 정도는 산책을 그냥 시켜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마찬가지. 서야 돼. 쓰고 그 대신 너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막 이런 말. 우리의 항상 문제는 그거야.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고 뭐 진짜 땡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을 흥분시키는 엄마도 흥분했다. 그리고 특히 개들을 보고 짖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개만 보면 막 이런 애들이 우리 동네 되게 많아요. 저희는 이제 제가 개들을 꼭 8마리여가지고 한 번 나갈 때마다 3씩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저희 개들은 별로 이렇게 다른 개들한테 반응이 없어요. 이분 가신 다음엔 태평성들 다른 개들을 막 난리를 치고 막 덤벼도 그냥 보기만 하지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 보호자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얘가 만약에 개를 보고 난리를 치는 습성이 있잖아? 그러면 저기서 내가 걸어오면 벌써 안절부절을 보호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저 개 3마리 큰 애들이 막 저기서 막 걸어오고 있으니까 이거 막 얘 작은데 얘가 짖어서 난리 칠까봐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 얘 얼마나 불안해요. 주인이 불안해요. 그러거나 아니면 막 도망가시는 분 꼭 계셔. 그럼 애는 막 하면서 가. 그런 2가지 유형이 있어요. 항상. 너무 웃겨. 그거 보고 있으면서 내가 나 괜찮은데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너무 크니까 이제 보통 보호자분들이 혹시라도 자기 개가 덤벼가지고 잘못될까봐 그래서 어떻게 고칠 거야. 그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그 버릇을 고치겠어요. 보호자가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얘는 지금 엄마가 불안하니까 더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 아빠한테 가까이 오지 마. 우리 애들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러는데 엄마가 하면은 애들 갖다가 너 싸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들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이 싸우면 아빠를 들고 싸우거든요. 아빠를 확 치켜들면서 서로 빡 마주쳐서 싸우는데 이 난리치는 애가 이렇게 드니까 이거는 가서 너가 덤벼봐 이렇게 하는 거랑 되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더 난리를 쳐. 이 작은 개들이 왜냐면 작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지가 이제 사회로 나가보니까 집에서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가보니까 막 이렇게 큰 개들도 있고 저렇게 막 큰 애들이 막 털이 북실북실하고 막 자기를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는 개들을 처음 보면은 애들이 막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지. 왜냐면 자기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싸움을 피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니까. 사실 그럴 때는 애들을 진정시켜야 다운시켜야 되는데 들어 올리면 안 되거든요. 들어 올리면은 이거 확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손이 물릴 정도로 난리를 치면 조금 이제 훈련사분을 만나요. 그 정도로 흥분을 못 가라앉히면 만나야 되고 사실 애들을 이렇게 그 방향에서 돌려가지고 되게 진정시켜가지고 조용히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안절부절을 하는 그 자체가 얘네들을 굉장히 흥분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막
난리치면 미안하잖아. 다른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야! 짜지마! 막 이러면 줄을 잡아 당겨. 그러면 얘가 줄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들리잖아. 뭐. 더 흥분이 되는 거지. 그렇죠. 목에 자극도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흥분이 되니까 더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줄을 잡아당기시면 절대로 안 되고. 아, 내가 질문도 안 받고 나 혼자 너무 떠든다. 또 질문해 주세요. 죄송해요. 4개월짜리인데 자전거나 포도 오토바이 되게 무서워하는구나.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요? 그거를 지금 항상 산책을 할 때마다 인정시키면서 간식 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훈련을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자전거가 건너온다. 그럼 내가 흥분을 하니까 가만히 짧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나갈 때. 그래서 지나가게끔 가만히 있게끔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앞으로 갈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벌써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래요? 아, 역시 똑똑한 애들이라. 관심이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좀 크게 바뀌진 않아요. 엄청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전 정도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가족들이랑 가정 분야? 걔들이 보면은 자기보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걸 보고 반응하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거 애들 기다려서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저기 큰 게 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랑 얘가 이거 보고 그걸 보고 되게 반응하는 애들이니까 가만히 기다려 이거 하는 거잖아. 괜찮아 기다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이 오토바이나 뭐 이런 자전거 가까이 오면 막 시내 버리고 막 뛸 텐데 그런 걸 보게 하면 안 되고 약간 돌려야 돼요. 주인 자기 보호자 쪽으로 애들 몸을 돌린다거나 그러니까 뭐 차라리 피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거나 이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고 있다면 그냥 정신을 딴 데 팔게 해가지고 데리고 축축 해서 가고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서 안심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을 많이 써가지고 애들이 저희 애들은 멈춰버리더라고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냥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톡톡 쳐서 끌고 가면서 간식도 주고 근데 사실 우리 애들은 간식도 안 먹었어요. 1년에 1개. 너무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네 어미개가 엄청 예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키우면서 이렇게 우리 집엔 예민한 애들이 없는데 이 럭키스타가 유난히 예민을 떨었는데 근데 많이 자꾸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나아졌죠. 최대한 애들 눈 보이지 않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애들이 보지 않게 가리고 진짜 좋아하는 간식을 줘야 되는데 간식이 문제예요. 간식을 자주 주면은 긴장했을 때 안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간식을 어떻게 딱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2살짜리 조카한테 맛있다고 아이스크림 하루 종일 퍼먹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곰이 젤리 같은 거를 밥 대신 먹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아무리 좋은 수제 간식이나 어쩌나 해봐야 간식은 간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식을 잘 안 줘요. 그리고 밥 먹일 때 줘. 밥 먹일 때 뭐 닭가슴살을 삶아서 먹인다든지 뭐 채소랑 야채죽, 고기죽 같은 걸 해서 밥을 섞어서 먹일 때 딱 먹이고 훈련할 때만 간식을 주거든요. 그래서 간식이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긴장됐는데 그거 꼭 먹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간식을 끊으셔야 돼요. 훈련 잘 시키려면. 남편의 간식을 거의 그러니까 그 간식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들 다 간식을 많이 주잖아요. 이제 약간 엄마 아빠랑 소통이 충분히 된 후에 산책하셔야 되거든요. 강아지를 무조건 데리고 나가면 되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엄마 말 알아듣고 부르면 돌아라도 볼 줄 알을 때 그때 데리고 가야 뭐가 된다 안 된다를 얘가 파악을 하는데 천방지축인데 일단 데리고 나가버리면 나가서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집안에서 충분히 내가 부르면 오고 내가 엄마가 뭘 싫어하는지 뭐 안 돼 하면은 눈치라도 볼 수 있을 때 그때가 좀 시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더 앉아 기다려 엎드려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돼 이거 뭐 하여튼 안 되는 행동 왜냐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뭐 전선이나 애들이 진짜 그 4개월 때는 아무거나 입에다 대니까 그럴 땐 진짜 깜짝 놀래켜가지고 안 되는 거 알려줘요.
또 질문 없어요? 그 강아지들이 같이 당연 있는 나쁜 습관 같은 거 따라하고 배우는 게 배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을 여러 마리 키울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그 집의 리더가 어떤 성향이냐. 근데 만약에 걔가 사람을 막 이러고 되게 예민하면 성격 좋은 애가 와서도 그 개들을 먼저 따라해. 그래서 제가 지금 8마리를 데리고 있고 이 막내가 지금 인보하는 막내가 이름이 리사인데 보통 개들이 오면 이틀 만에 자기 이름을 알아듣거든요. 리사는 한 4, 5일 걸렸어요. 이름을 알아듣는.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뭔가 누구야? 이러면 다 반응을 하니까 자기 이름을 몰라. 그래서 이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훈련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내가 걔들을 되게 잘 돌보고 있으시다. 얘 문제 없다 하면은 인보도 트라이 해보는 거 좋죠. 왜냐면 오면은 걔를 먼저 행동을 따라하거든요. 가설인 줄 알았어요. 따라해. 그 가설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얘 달팽이가 줄을 무서워하는데 깨갱 아무것도 안 짜도 깨갱 소리를 내거든요. 무슨 이 줄을 엄청나게 무서워하는데 줄 조금 이렇게 조금만 해도 이 줄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조금 다리에 닿거나 이렇게 하면 소리를 지르고 내가 볼 때 그 줄, 이 줄 있잖아요. 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리드줄 자동줄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특히 지금 주디처럼 2마리 데리고 다니는 3마리. 왜냐면 이게 줄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리에 감길 때도 있어. 서로. 네네. 그래서 이렇게 탁 당겨지면 땡 하면서 되게 아프거든. 그래서 이 리드줄 되게 위험한데 이걸 하나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쓰는 거고 너처럼 여러 마리, 주디 씨처럼 여러 마리 데리고 다니시면 이 줄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줄에 얘가 지 줄이 아니라 다른 애들 줄이던 줄에 한번 다리가 감겨가지고 아픈 고통을 한번 느꼈을 확률이 높아.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트라우마 생긴 거지 뭔가 이 줄에. 이거 되게 안 좋은 거. 위험해. 여러 마리 데리고 다니는 사람. 다 싱글줄로 나는 이런 싱글줄을 되게 짧은 줄을 딱 써. 셋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저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세척하는 거 다 같이 산책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산책을 하는데 다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를 일으켜 애들이. 우르르 다니니까 만약에 이렇게 혼자 있는 개들을 보면 괜히 막 다 같이 위협하고 다 같이 다니죠. 다 같이 난리치고 되게 뭐 사람한테 만약에 한 명이 이러면 셋이 같이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훈련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여러 마리를 한 번에 데려다니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따로따로. 그래서 그래야 주인이랑 나랑 이 지금 우리가 산책을 즐긴다라는 의식도 굉장히 더 깊어지고 소통도 되게 훨씬 쉬워져요. 근데 여러 마리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 소통하는 게 굉장히 되게 둘이 사이가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유난히 굳이 그 스타일인데 제가 임시보호를 하면서 이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이거 임시보호만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자기들 삶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이 애를 딱 입양해서 키우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뭔가 봉사는 하고 싶어가지고 꾸준히 임보를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제 다른 임보 동생들의 마인드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자면 그 친구들 굉장히 단순하게 진짜 좋은 환경 만들어줘서 최고로 나랑 사람들이랑 잘 지내게 뭐 그렇다고 뭐 훈련을 되게 막 전문적으로 되게 지식이 있어서 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까 얘기한 그 5가지 정도 분리불안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짖지 않고 뭐 공원도 많이 다녀보고 산책하면서 줄 땡기는 거 뭐 그런 거 정도 기본적으로 가르쳐서 좋은 집에다가 보낼 때 뭐 아무데나 보내지 않잖아요. 다 찾아보고 해서 뭐 환경 어떤지 그리고 사실 해외 갈 때는 그 해외 입양자랑 저랑 뭐 구조자랑 뭐 또 단체랑 해가지고 단톡으로 계속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아요. 어떤 환경으로 가는지 어떻게 가서 지내는지 나중에 보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옛날 사람. 제가 옛날 스타일이라 뭘 헤어진다 이러면 그냥 눈물부터 나는 그런 약간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그 막 다른 공항에서 만나면 뭐 다른 보호소에서 나오신 인보자분들 계신데 진짜 너무 애기 얼굴이야. 너무 어린 친구인데 13번째 인보를 하는 친구래요. 근데 진짜 자기가 막 바리바리 애 선물도 저는 그런 것도 준비할 줄 몰라요. 선물 이만큼을 싸가지고 자기가 잘 가서 잘 살아 이러고 딱 보내는데 약간 울다가 약간 좀 부끄러워. 그래서 울다가 멈추고 약간 집에 가서 다시 나머지 울었죠. 근데 되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되게 스마트하다 확실히. 이게 인보하는 방식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인스타그램도 되게 잘해서 홍보도 잘해주고 해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사진도 뭐 사진 찍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그걸 잘 못 찍고 잘 못해.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네, 보내는 거 쉽지 않지. 질문 없으세요? 오. 그러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자기 환경에 맞게 개를 키워야 된다는 게 제가 하나 입양분에 요렇게 딱 요런 알콩이 같이 생긴 애가 있었는데 그 애기 엄마인데 애기 둘을 키우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희한하게 자기는 애기 강아지가 싫다는 거예요. 한 100살 된 애를 키우고 싶대요. 왜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돌보는 것도 힘든데 강아지를 돌보는 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해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보통 다 아기 때 데려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노즈워킹이라는 또 놀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4개월짜리 개도 조금 힘을 빼려면 노즈워킹을 좀 시키면 좋아요. 근데 그게 단계가 있거든. 그래서 조금 더 하드한 단계까지 머리가 좋은 애니까. 그래서 뭐 노즈워킹 같은 걸 하나 던져주고 간다든지 해서 아침에 산책시켜주고 좀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한 번 산책시켜주고 분리불안만 없다면은 그 정도 아니면은 이제 다리가 없다든지 약간 장애가 있는 애들은 운동량 자체를 너무 많이 하면 애들한테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해줘도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퍼피워킹, 도그워킹, 뭐 유치원 진짜 그런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혼자 이렇게 좀 오래 놔두고 다니기에 또 근데 이제 도그워커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처음에 해야겠죠, 주인이랑. 왜냐면 보호자랑 셋이 이렇게 다녀서 이 사람한테 좀 친근감이 있어야 얘가 같이 나가지. 난데없는 사람이 와서 끌고 나가려면 완전히 막 자지러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애가 너무 집에 오래 있는 거 아니야? 할 때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사실 이 보호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만큼 개에 대해서 해박하게 지식이 있으세요. 뭐 특별히 공부를 따로 해서가 아니라 개를 너무 많이 다루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사실 막 물고 막 큰 문제가 있으면 입양 데려간다 그래도 안 보내요. 왜냐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대로 대체적으로 무슨 진짜 수천 마리 데리고 있는 아주 열악한 데가 아니고 한 100두에서 200두 정도 유지하는 보호소 정도면 거기서 추천받으면 대체적으로 그 정도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정도에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분양소에서 막 그냥 데려오는 애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애들 보호소에서 봉사하시다가 왜 눈 맞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좋죠. 무조건 놓고 다니면 절대 안 돼라는 그거는 요즘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봐줄 수 있는 것도 생겼어요. 개피 어머니 인보 꼭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구질구질한 애들 얘기를 들으셔서 그런데 진짜 저한테 아니 근데 저한테 항상 동생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정말 우리 도움 필요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작가님 정신 차리세요. 보내주세요. 막 이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잖아 솔직히. 이제 뭐 힘내라고. 알았어. 이제 그만 떠들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번에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희 스튜디오로 장소를 했는데 또 뭐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뭐 밖에서 같이 개들이랑 다 같이 만나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애들을 봐야지 알아요. 아 근데 너무 애가 날뛸까봐. 그래서 안 데려오셨구나 자고 있다고. 데려오지. 날뛰어 여기 다 개 키우시는 분들인데. 비싼 장비도 받고 아니 뭐 우리 그런 거 장비 잘 지켜요. 제가 만날 때는 가을 중 아 정말요? 그럴까요?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뭐 도움 되셨어요? 도움 안 됐을 것 같아. 특히 여기 따로 만날까요?